반갑습니다. 10월 30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아이고 막 이런 소리 나오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앉았다 일어나실 때 하는 그거 있죠. 아이고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오나 싶었는데 모두 다 그냥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올라온 것도 없이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투매에도 그렇게 동참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빠진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요 1조 5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한 달 동안 매수해 놓은 거를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다 팔아치운 겁니다. 자, 어제 제가 예상하기에는 설마 외국인이 5천억 이상 팔겠습니까? 매수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아닐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1조 5천, 오늘만 1조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매도로 바뀐 거예요. 왜 외국인들의 그 수급 동향이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의미가 나올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가? 현 시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은 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올라온 부분을 좀 반납했다 뭐 그런 정도고요.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낙폭 대비해서 반등이 좀 세게 올라온 부분 좀 있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내려서도 괜찮은데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틀 정도 올라오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투매 이후에 올라올 때는 조각조각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연속으로 당겨버리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살짝 들어가는 부분, 즉 798포인트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한번 나와줄 정도로 어제는 살짝 조정이 들어가도 괜찮았는데 그냥 넘겨버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질 거하고 어제 빠질 거하고 다 합쳐가지고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이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번에 상승 반전을 시키면서 과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상승, 그 다음에 과매도 해소됐으니까 더 빠져도 별 문제 없겠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좀 지켜보고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투매에 동참한 것도 없었고 또 반등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2.5% 하락이 됐습니다. 이 정도 빠지게 되면은요 일단은 직전 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일단은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번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한 번 더 확대된다. 그러면은 2250포인트 정도 수준의 지지선 때까지 한번 밀렸다가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이게 중간 정도 올라서 시작하게 되면 괜찮아요. 2300포인트 근처에서 올려서 시작하면 또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밀려버리게 된다면 투매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250을 일단은 그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 있는 매물대 지지라인 때는 여기 2100포인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250 요 정도 라인 포인트는 꼭 지켜야지 되는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지점이다라고 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타이트해졌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고민해볼 만한 내용이죠.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하루에만 9,983억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무려 3천억을 매도했어요. 이게 일별 현황으로도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둘 다 합쳐가지고 1조 5천억을 매도해버렸단 말이에요. 1조 5천억을 매도했다. 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동안에 최근 한 달 동안요 1개월간 지금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외국인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뭔가 불안한 변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든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든 또는 뭐 국내 시장에서 이제 뭐 공매도가 이제 3월에 연기가 이제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가 쏟아져야 되는 상황.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쨌든 다음 주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좀 기다렸다가 좀 지켜보고 나서 매수를 다시 하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설마 조금 설마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건 완화가 이제 유예가 되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잡힐런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외국인이나 그 다음에 기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적인 부분이고요. 그 내용이 이제 이번 달 즉 외국인이 들어와야 하는 이번 달, 즉 수급이 바뀌어야 하는 이번 달에 나 수급 안 바꿀 건데 아직 이런 느낌을 얘네들이 전달해 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이 또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이틀 동안에 이렇게 쏟아내 버렸다는 것은 약간의 뭔가 이제 심정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단기적인 변수에 의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러고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 즉 다음 달이 되겠죠. 그 시간 동안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기관들 쪽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또 매도를 했죠. 3,300억입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이미 뭐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인버스 매도했죠. 근데 코스닥 쪽 선물은 또 계속 사고 있어요. 코스닥 150 하고요. 코덱스 인버스. 즉, 지수가 일단은 빠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전략을 계속 가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쪽은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의미를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지수가 이 코스피 쪽의 움직임들이 더 많이 빠질 것이다. 이거는 경기 전망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기가 불안함에 따른 또는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은 대형주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빠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된 거죠. 자, 외국인이 팔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타겟팅이 되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단 주가가 빠져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대형주 쪽에 속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주가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만약에 월요일날 한 번 더 밀려서 55,000원까지 온다면 매수 의견으로 우리가 보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지선까지 밀리게 된다라면 뭐 6만원대에서 사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득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수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추세는 여전히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외국인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 SDI 호재가 있었죠. 그래서 삼성 SDI의 순매수가 진행이 됐었던 모습이고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쪽에 순매수 있었고요. 근데 주가는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십자 순매수 있었죠. 녹십자는 최근에 뭐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카카오 이런 쪽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가 좀 나온 거고요. 셀트리온도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를 치는 모습.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들이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조금 이제 큰 낙폭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4%대, 5%대 이 정도 하락을 보여줬다. 왜냐면 지수가 2.5%나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나은 편이죠. 원래는 이제 한 6, 7% 정도 빠져야지 정상인데 그 정도까지 가지 않고 그냥 5% 안쪽에 변동성을 보였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다행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이런 장세 속에서 뭐 1, 2%대 주가의 하락을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종목이 되는 거고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낙폭이 조금 커져서 한 5%, 6%대까지 빠졌다라고 된다면 이제 시장에 맞는 그런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네.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일단 움직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다시 들어오려면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화되고요. 그 다음에 흐름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질병도 조금 제어가 되는 상황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선도 마무리가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네, 다음 주 중후반, 즉 다음 주 초반부 정도도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후반부터 서서히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좀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조금 더 힘을 실고 좀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얼마만큼 충격 없이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요, 여전히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조금 밀어두셔도 괜찮겠죠? 왜냐면 더 빠지게 된다면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사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보시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시장이 일단은 불안정하고 주말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한다고 해서 뭐 증시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네, 또는 뭐 상황이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시장에게 맡기고요. 뭐 이런 조정장들은 지나고 나면 또 언제 저렇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 또 와 저기가 정말 좋은 자리였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제 그 포지션들이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버티는 거, 물량 뺏기지 않는 거, 거기에 주력하시기 바라고요. 종목들은 신규 종목들을 굳이 매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종목들 매수도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종목을 완전히 매도하거나 털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삼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좀 푹 쉬시고요. 네. 걱정은 제가 잘해서 분석한 다음에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